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졸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오늘 멋진 신사분. 네, 그러니까요. 네. 보통 깔끔하게 우리 그렇게 안 나오시는데 그러니까요. 금융하신다고. 금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금융 사금융이지. 왜 그러세요? 상대사 대표님께서. 네. 자, 센티넬 딥 액티브의 딥 액티브. 이준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또 이분은 또 별리사죠. 별리사죠. 네, 자, 대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네. 대표님, 회사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센티넬 디벡티브의 대표 이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센티넬 디벡티브는 파생 상품을 딥러닝으로 트레이딩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생 상품을 딥러닝. 딥러닝으로 네. 운용하는. 네, 맞습니다. 운용하는. 네, 그러면 지금은 뭐 어느 정도를 언제부터 운용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부터 그거부터 듣고 시작하죠. 성과 없으면 그냥 끝내고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좀 작을 수도 있겠죠. 네, 일단 뭐, 네. 얘기를 해보시죠. 저희 현재는 이제 그 회사 내부 자금으로 네. 한 3억 정도, 테스트는 한 2억 정도로 돌려서 네. 한 총 5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한 네. 6개월 정도 수익입니다. 6개월 정도 23%. 23%. 네. 오, 괜찮은데요? 예. 훌륭하네요. 연환산 수익률 23%. 아닙니다. 연환산으로 하면 단순 이제- 수익률 23%? 예, 맞습니다. 네. 연환산 한 60%? 그 정도 나오게 그 되죠. 정도? 네. 오, 받아주나요, 돈을? 예. 라이센스가 있으면 아직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저희 현재는 연구 단계여서 라이센스 이전에 있고요. 저희가 네. 이제 연구가 마무리되고 정말 다른 기존의 헤지펀드들과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현격하게 다른 네. 차원이 다른 그런 제품이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라이센스 열어서 이제 시장에서 고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회사 설명할 때 저희는 뭐 IR을 미리 들었지만 저희 그 토크를 먼저 보기 전에 IR 편을 먼저 보시는 게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뭐 딥러닝 기반, 퀀트, 헤지펀드. 네. 이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다 이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뭐 딥러닝이 뭐 어떻게 이제 펀드 운용에 쓰이는 건지, 퀀트는 뭐고, 헤지펀드는 뭐고, 예. 파생 상품은 어떤 거 하는 건지. 예. 네. 일단 헤지펀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헤지펀드는 이제 전통적인 그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처럼 예를 들면은 기존의 이제 유휴 자금이라든지 아니 연기금들 이런 기관들의 큰 자금을 해지를 좀 해주면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낮춰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펀드들을 헤지펀드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펀드 전체 규모의 한 10% 정도가 퀀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퀀트는 뭐냐면 운용력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사람이 만든 엔진이 운용을 하게 되는 거를 이제 퀀트 네. 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0% 퀀트로 되어 있는 회사들을 퓨어 퀀트 헤지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머신러닝 기반으로 퓨어 퀀팅 회사들이 제일 많았고 네. 좀 더 과거, 그러니까 한 1980년대, 70년대에는 룰베이스가 막 처음에 생성이 됐었고요. 룰베이스 헤지펀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부터 르네상스를 디이쇼, 그 다음에 시타드 이런 회사들을 출두를 해서 이제 이런 ML 베이스, 머신러닝 베이스의 퀀트 펀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많이 시작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주식이 아니고 일반 주식을 베이스로 하는 선물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과 같은 그런 옵션 계약을 거래를 하는 거를 파생 상품 거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딥러닝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처음 시장 진입은 그냥 그 주식 대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현재 엔진은 POC는 예. 현재 POC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 네, 맞습니다. 대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고 네. 있고요. 현재 테스트가 가장 쉬운 코스피 200 인덱스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이제 딥러닝을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LLM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 네. 학습을 시켜야 돼. 물론 LLM도 학습을 해야 되지만 맞습니다.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학습 과정을 어떻게 했고 또 엔진은 그 뭐 여러 뉴럴 네트워크 방법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쓰셨는지, 그리고 뭐를 학습하는 건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아, 네네. 네. 일단 이런 업계에서는 네. 딥러닝을 사용한다고 하면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로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트랜스포머 베이스, 그 다음에 LSTM으로 좀 전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트랜스포머 베이스가 메인이고요. 네. 트랜스포머 베이스에 RL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리큘럼하게 러닝을 시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만들어졌던 그 퀀트 엔진의 결과물을 얘가 따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따라하게 만들어진 이 결과물을 너가 어떤 방식으로 강화를 해라. 예를 들면은 수익이 더 잘 나오게 만들어라. 또는 뭐 좀 더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라. 그런 이제 얘한테 명령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얘가 알아서 강화를 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 강화 학습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제 지식이 좀 딸리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사람이,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휴먼 피드백을 주는 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이 주시는 전략을 보고,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바꿔줘.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이 엔진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바꿔줘 또는 수익률을 높게 해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휴먼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엔진의 그 방향성을 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저희가 쓰고 있기는 하고요. 이제 말씀해 주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강화학습의 엔진의 리워드를 변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리워드 포인트가 예를 들면은 저희 말로 이제 연수익률 CAGR이 있다. 그걸 이제 K거라고 하는데요. CAGR이 있고 그다음 MDD,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하죠. MDD가 있고 맥스 로스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에서 강화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저희가 밸류를 좀 더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RL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고객은 나는 위험해도 상관없어. 근데 수익률만 좀 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서 MDD보다도 이쪽 CAGR에 더 강화를 한 엔진을 그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이제 또 안정적인 건 반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휴먼 피드백. 이쪽은 저희가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존의 퀀트 엔진이 있고 여기에 나온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얘를 미믹을 한 다음에 생성 AI로 미믹을 한 다음에 얘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미믹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퀀트 엔진이 사실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글로벌리 베스트 엔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거를 먹고 자라는 애기 때문에 얘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낸 그 액션 자체를 저희가 휴먼 피드백을 합니다. 실제 사람 눈으로 보고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휴먼 피드백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이제 딥러닝한테 매기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전략을 학습할 때 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략이라고 표현하진 않으셨죠? 뭐라고 했죠? 아까 퀀트. 그러면 이제 미리 만들어진 퀀트들을 가지고 네. 사람이 만든 퀀트들을 그 모형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작은 단위는 뭐예요? 어떤 시간에 변화는 뭐 가장 네. 뭐예요? 현재 그건 이제 앞으로 발전이 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분단입니다. 분단위 액션입니다. 분단위에 뭐 사는지 파는지 아니면 뭐 이거의 변화가 올라가는지 변동을 보는 건가요? 분단위의 변동을? 네. 저희가 진입하는 그 모델이 있고 대응하는 모델 크게 아주 두 개가 있는데 진입하는 애는 프로펫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대응하는 애는 아키텍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이 액션이 좀 다릅니다. 진입하는 애는 현재 큰 방향성의 축이 롱인지 숏인지를 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응하는 애는 이제 이 현재 상태에서 어떤 포지션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응하는 애는 좀 액션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 원래 사람이 그렇게 퀀트 전략을 짤 때 그렇게 프로핏 그러니까 예언자. 네, 예언자. 한 사람은 그리고 아키텍트.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네. 실제로 퀀트는 그러니까 진입 시그널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입 시그널링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장에서 어떤 원자재가 올릴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이 발생을 합니다. 또는 아니면 이제 되게 미세한 차익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자산 간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 이거는 내가 이쪽은 매도하고 이쪽은 매수해야 되는 시그널이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은 이걸 포착을 해서 이게 끝날 때까지 먹고 나오는 게 원래 퀀트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진입하는 모듈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퀀트 엔진에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좀 일부인 거죠, 너무. 네. 근데 이 퀀트 엔지니어들이 사실 진입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포지션을 되게 다양하게 바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대응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이해로 말씀을 네. 드리면, 그러니까 그 퀀트가 언제 쉽게 말하면 개입을 할 거냐, 그 타이밍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포지션을 들어가는 애가 진입이고 네. 들어간 포지션을 바꾸는 거. 네, 맞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리밸런싱을 하거나, 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게 대응이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를 절반을 청산을 하자. 이런 것도 대응이고요.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들어간 타이밍과 들어갈 때 포지션이 포지션이 중요하다. 그게 진입하는 애가 하는 애고요. 대응하는 애는 이미 들어가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더 섞을까? 아니면 뭘 더 뺄까? 네. 근데 퀀트 뭐 딥러닝 시키는 그런 뭐 회사나 그런 네. 팀이 있다고 치면 예.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잖아요. 네. 센티넬만의 뭐 차별적인 요소, 네.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오긴 만든다든지 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요소가 뭐예요? 저희가 경쟁력이? 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의 경쟁력은 네, 엔진 아키텍처의 구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거의 학습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LLM을 그대로 따다가 이거를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네. 저희만의 엔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군의 환경이라든지 전략을 딱 짜놓고 여기에서 너가 잘해봐 이런 구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습 방법과 이 엔진 자체에 좀 특징이 있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 비슷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데이터에 특징이 있는 이제 헤지펀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성사진이 나는 잘하는 플레이어다라고 하면은 위성사진을 통해서 CNN으로 기름 봐가지고 이 오일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딥러닝 활용해서 자금을 이제 벌어내는 자본 효율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엔진의 형태, 엔진의 구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더 잘 내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진은 어디 거를 쓰시는 건가요? 저희가 네. 어디까지 만든 거고 어디 거는 남의 거를 쓰는 거예요? 사실상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는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네.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일부 저희가 바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나 아니면 인코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바꿔서 이제 쓰고 있고요. 이 트랜스포머 자체는 이제 당연히 기존의 연구에 나왔던 17년에 나왔던 트랜스포머의 형태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RL의 방법론도 저희가 현재 그 새로 만들어낸 방법론은 아니고 기존 RL, PPO라는 RL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PPO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RL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의 약자예요? PPO?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스킵하죠. 예, 맞습니다. 예. PPO 중에서 가장 제너럴하게 쓰이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거 외에도 ANC라든지 A2C라든지 A3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DQN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송 대표님도 잘 모르시네요.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네, 조금만 내려가면 꽝입니다. 꽝.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재 PPO라는 엔진이 가장 적합하다 이 문제에 이렇게 찾아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쪽 되게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쪽으로 뛰어들게 되셨어요? 일단은 제가 MBA 때부터 AI랑 금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페드 밸런스시트이 있어요. 이렇게 페드가 이제
매달 이렇게 밸런스 시트 내는데 네. 그거를 통해서 유동성이 풀리면 뭔가 주가 이제 좋고 이런 거를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걸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데이터가 페드의 네. 그 돈을 푸는 정책. 네네네네네. 그거 베이스로 했었는데, 당연히 틀린 적도 많았지만, 굉장히 이제 성적이, 당연히 그때 유동성이 좋았으니까, 네. 성적이 좋아서, 요걸로, 이걸 AI로 만들면은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가 이제 2017년, 18년 이때인데. 네. 근데, 이제 LSTM 막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그게 이제 학습이 잘 안 됐어요. 학습조차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슈였죠. 그래서, 이게 내가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이 마음 속에 AI 기반의 해시펀드를 하고 싶다. 네, 이게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NC소프트에서 이제 금융비즈실이라는 그 실이 오픈이 되면서 네. 그게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덕이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3년 동안. 거기서 했던 거는 이제 AI 기반 증권 서비스, AI 기반 뭐 PB, 그 다음에 AI로 프랍 트레이딩 하는 거, 그러니까 회사 내부 자금 돌리는 거, 네. 세 가지를 했었는데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한테 이제 오퍼가 와서 너가 좀 전략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저 금융 쪽에서도 이제 되게 뭐 제가 회사를 다닌 건 아니지만 MBA에서 많이 배웠었고, 그 다음에 AI는 이제 변리사를 하면서 워낙 오랫동안 했으니까 너가 와서 좀 해줘라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처음 트랜스포머 베이스로 프랍 트레이딩 하는 팀에서 학습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리를 보니까 기존에 거기도 막 테스트 데이터도 넣고 막 재무제표도 넣고 막 엄청 많은 걸 넣었었는데 다 실패했던 거죠. 왜냐면 엔트로피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당연히 이제 엔진도 엄청 크고 저희가 막 NC소프트가 막 테슬라만큼의 엔진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학습을 시킬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A백 한 6장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엔트로피를 굉장히 낮췄더니 학습에 처음 성공을 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파라메타 수를 낮췄다 이거죠. 네, 줄였다 파라미터 이거죠. 수와 그 종류를 낮춘 거죠. 네, 종류를. 텍스트 이런 거 다 빼고, 재무제표도 그냥 약간 이제 심플하게 넣은 거죠. 근데 성공을 시키는 거 보면서, 이게 이제 드디어 됐다. 트랜스포머 베이스가 드디어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LSTM이나 CNN하고 되게 많이 다른 게, 트랜스포머는 엔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측력이 정말 좋아진다. 네. 네, 그거는 뭐 이미 LLM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증명이 됐습니다. 네. 시장 적응성도 되게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드디어 열렸다. 네, 그렇게 하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거 네.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은 이거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돈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뭐 H100이든 A100이든 뭐 B100이든 네. 그거 기기 하나당 5억씩 필요한데. 네. 8장 5억인데. 예. 굉장히 비쌉니다. 예. 네, NC소프트에서 비쌌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 저 투자 몇 번 받으시면 그냥 기계값 쓰고 전기값 거기다가 전기세 그거까지 생각하면 그거 감당이 하기가 네, 사실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지금 LLM도 똑같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대표님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투자 받아서 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텐데. 그거는 저는 바라지도 않고요. 네. 네, 그건 왜 바라지 않냐면, 네. 그거는 투자자들이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엔진 해가지고 성능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스타트업 모델, 전형적인 스타트업 모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씩 벗겨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엔진의 성능이 당연히 끝판왕이 됐을 때는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 정도씩 늘려나가면서 돈 벌고 또 이 정도 늘려나가면서 이제 엔진을 조금씩 고도화를 시켜 나가다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이제 팍 튀는 그 순간을 이제 저희가 맛봐야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돈을 벌면서 엔진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성현 대표의 우리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이제 JP 모간에서 그 퀀트를 했었는데 얘기를 들으면 돈을 엄청나게 때려받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연봉을 막 수십만 불씩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그쪽은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네. 그쪽은 이제 하이프리퀀시 영역이라서 더 엔지니어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딥러닝 엔지니어는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하이프리퀀시 쪽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뭐 어떤 쪽이에요? 초단타 쪽입니다. 초단타? 네, 초단타 쪽은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고,
인프라에 대한 엔지니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쪽은 정말 경쟁하기 쉽지 않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예. 우리 대표님과 반박을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그쪽에서 AI로 그 트레이딩을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걸로 들으셨구나.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박성현 대표가 나중에 박성현 대표라면 우리 뭐 모셔야 되겠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게 바로 하이쿼시 트레이딩도 트레이딩 하고 하이프컨시로. 네. AI로 하는 것도 또 한다고. 네.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100%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아닙니다. 네. 저는 무조건 나중에는 다 하이프리퀀시도 딥러닝 쪽에서 이슈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슈라는 거는 새로운 기회. 왜냐하면 국내 모든 펀드들은 하이프리퀀시를 하는 펀드들은 전부 그냥 룰 베이스로, 그러니까 딥러닝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딥러닝 자체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존에 지금 차익거래는 딱 그냥 시장 이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근데 해외는 하이프리퀀시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딥러닝으로. 예.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저희가 어떻게 경쟁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작 단계에서는 사실 경쟁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만 잘하면 되는 게임이고 나중에 펀드가 엄청 커졌을 때 그때는 진짜 경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저희가 많이 예를 들면은 엔진 규모라든지 아니면 인프라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예. 머리 쥐가 달리고 있는데.